김성애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애 의원님. 예. 네, 고양시가 김성애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모든 판단을 미루시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12월 23일에 인권위에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기각을 하셨죠? 기각이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의견이 다수였고, 그리고 그날 우리가 위원장님은 그 안에서 역할이란 건 없고 그냥 사회만 보시는 거예요? 역사 앞에서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서 고고하게 계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 왜냐하면 조금 전에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날 거니까 난 가만히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지금 쭉 얘기가 나왔지만 직권조사도 하고 의견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인권이 이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 듣고 계시다가 아이고 기각이 됐네. 하지만 기각은 아닌 것 같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영엄 위원이 했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또 열심히 논의를 하시네요. 참 제가 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면은 3명의 인권위원이 24년 12월 4일 날 해당 안건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에 대해서 사무처에 안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같은 날 12월 6일 날 안건 제출 사실을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저는 그 안건을 즉시 다음 전원위원회에 12월 9일입니다. 의사 30초 일정에 드렸는데 아직 안 끝나서요. 좀 더 말씀을 요약해서 하는 법을 배워서 다음번에 답변을 나머지 해주시고요. 자, 김영호 의원 냈던 안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권의 권한을 넘어서 다른 헌법기관들의 권한을 함부로 침해하고 간섭하는 상황입니다. 상식도 없고 생떼를 쓴 한마디로 읽어볼 가치가 없긴 한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의견에 동의하신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이 발의한 인권위원 등이 발의한 이 안건에 대해서 보면요. 법치에 대한 최소한 이해가 없는 것 같은데 헌법 101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즉 법률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말 맞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헌법에 있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영장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집행하는 게 법치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 내용 보시면요.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 집행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뭐 헌법을 뛰어넘어요. 인권위가 헌법을 판단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 건지. 그 다음은 더 재미있는데요. 권고 주문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신들이 말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 시간 제한을 24시간으로 둡니다. 위배할 경우에는 결정문에 반대 의견이 있음을 기재하는 정도에 그치도록 미리 의결할 필요가 있다. 아니, 반대 의견을 24시간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인권법에? 참 놀라운 얘기죠. 이런 정도 수준의 안건 제안을 지금 논의하겠다고 한 게 인권위의 현재 수준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PPT 또 보실까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 해도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 등 안건 발의한 인권위원들은 헌법재판관 위에 있는 분들인가? 헌법재판관을 해보셨잖아요.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면 인권위가 뒤집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탄핵 결정을 자기가 불쾌하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안건이라는 것을 논의한다는 게 제가 말하면서도 부끄럽네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보면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재판부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형사소송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될 때까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심판 절차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인권위가 할 수 있다. 거의 망상에 가까운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180일 이내에 해야 되는 선고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이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15회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180일한 심판 기간에 구애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 다음 거 잠깐 보시면요. 법관의 독립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불구속 재판까지 외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권위원들이 이제 이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다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번 좀 나오시겠습니다. 네, 1분 더 주시 바라겠습니다. 뭐 더 말씀드린 건 좀 어질어질한 것 같고요. 자, 국회 권한인 탄핵 소추를 철회하라. 모든 국가기관 물론이고 국민 위해서 군림하듯 지시하고 있는 게 지금 인권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일하는 김용원 인권위원의 안건의 내용입니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끝까지 읽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이 안건을 제안했던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뭐 이제 김종민 위원은 사퇴하셨고 강정희 의원은 철회를 하셨으니까요. 부끄러운 줄 좀 아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 지식, 양심이 없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회의록에 남으로써 박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수준 이하의 안건 논의를 앞으로 인권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날 그 1월 13일 날 저희가 그 전원회의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저희 인권위원들이 그날 참석했던 인권위원들 10분이 그 20일 날 오후 3시에 그 회의를 갖자, 그렇게 저희가 이걸 안건으로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정면 의원님.